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4번째로 벌써 개최가 되고 있는 저희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토크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께서 큰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 담당자 토크쇼 그리고 신입사원 인턴 토크쇼와 더불어서 올해 새롭게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혁신도시 편인데요.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앞에 계신데요. 제가 정말 입사를 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그 기준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정말 가고 싶은 기관이 있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내가 살던 지역과는 조금 낯설어서 입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 이전과 그리고 지방 혁신도시의 발전 얼마나 지금 만족도가 높으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공기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분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홍보실 홍보기획부 손예진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만 31살이고요. 만 31살이고 지금 저는 사실 중고 신입이고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이고 이제 원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유익한 정보들 좀 제공해드릴 수 있었으면 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본부의 아프리카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기획처 경영평가실에서 정보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규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횟수로는 이제 3년 차가 된 주택금융공사 서부산 지사에서 이제 정책 모기지 팀에 있는 조소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3개월 차 박진호라고 합니다. 입사가 작년 10월 달에서 3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잘 많이 모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느낀 만큼 솔직 담백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기대가 되시죠?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마치 블라인드처럼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자체도 사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좀 호기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 싶은데요.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요.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혁신도시에 궁금한 점들을 그동안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한 3가지 섹션을 나눠봤는데요. 내가 사는 혁신도시 홍보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오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손현유진님, 우리 지역 이런 게 좋더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원주는요. 원주시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강원도 원주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 때문에 강원도 원주로 온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혹시 뭐 감자나 옥수수만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제 특산물이다 보니까 뭐 감자 옹심이나 막국수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합니다만 그런 것만 먹진 않고, 또 원주가 공기가 되게 깨끗합니다. 네, 공기가 깨끗하고 집값이 진짜 싸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서울에 좀 많은데 네.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30대 딱 접어들면 그 주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막 전세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막 이런 사회 초년생이시다 보니까 또 더 그럴 텐데, 이제 저희 원주는 전세가가 3억 언더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구하기가 좋고 장점만 말씀드리는 건가요? 제가 사전에 여기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혹시 사시던 곳이 어딘가요? 여쭤봤더니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위치 지도를 딱 생각해 보시면 부산에서 강원도가 솔직히 멀다고 느끼세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멀다고 좀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엄청 가까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깝냐 그랬더니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3시간 반 진짜 가깝습니다. 요즘은 다 일일 생활권이어서 굉장히 가깝고 저는 원주에서 또 부산 가는 직행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중앙 타고 중간에 경부 타고 하면 어쨌든 한 논스톱으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실제로 가보지 않은 곳은 굉장히 우리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자, 한번 또 우리 선배님 만나러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좀 더 이제 가깝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만족도는 어때요? 일과 삶에 대해서. 일과 삶의 만족도 전체로 다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솔직하게, 될까요? 네. 저희 또 인사 담당자분, 저희 인사부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10점 만점에 네. 9점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그럼 만점 아닙니까? 네? 지금 인사 담당자가 안 계시다 생각하시고 한번 솔직한 점수 한번 줘보실게요. 그래도 9점입니다. 9점. 네, 좋습니다. 사실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의 그 만족도와 또 그리고 그 생활 만족도 이건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대구를 대표해서 오셨어요. 한국가스공사의 우리 박재현님, 나의 일과 삶의 만족 어느 정도세요? 저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과 삶의 워라밸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도 저희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은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2시에 퇴근하는 워라밸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와, 네. 네, 저희 일반 사원뿐만 아니라 부장님들까지 다 같이 2시까지 근무하셔서 워라밸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새벽 4시, 5시에 막 출근하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8시 반 정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와, 금토일을 아주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금요일에 반차만 쓰더라도 오전에 30분 근무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이것만으로도 당장 저는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평일에 너무너무 막 일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날 그런 혜택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네, 부서 바이 부서라고 네. 부가부라 하지만 뭐 공공기관이 그렇듯 그렇게 업무량이 사기업보다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다들 즐기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2년도 12월 31일부로 입사 발령을 받았고요. 네. 지금 횟수로 2년째 되고 아, 있습니다. 2년 차. 대부분 2년 차, 3년 차면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아직 되게 해맑으세요. 이 맑은 감사합니다. 피부. 좋은 곳에서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네, 저희 한데요.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저희 가스공사는 그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습니다. 네, 그쪽은 이제 좀 외곽지긴 하지만 동대구역이 차로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서울로 가기도 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대구하면 또 교육의 도시잖아요. 또 수성구가 좀 가까워서 교육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한국가스공사에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10여 개 공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시사기의 창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가족 동반 이주율이 71%에 달할 정도로 많은 가족분들이 이주하셔서 네, 혁신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살짝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요. 22년도에 대구에서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대구 분이세요? 네, 저는 맞나요? 네, 오. 네, 저는 대구에서 자랐지만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네, 지역 인재 점수 할증을 못 받고 그냥 생신입으로 일단 다니게 되었는데 대구에서 다니지만 제 동기들을 경험담에 비춰보면 삶의 만족도도 높고 서울에서 이제 살고 이제 내려와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구에서 자리 잡고 싶다는 친구들도 솔직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입사 3년 차 이전에는 캐리어를 안 푸는 신입사원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푸시던가요? 우리 기간은? 저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근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캐리어를 아주 자유롭게 풀고 있습니다. 바로 네, 좋습니다. 대구도 가고 싶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리해 주시고 있는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인데 나주에서 오셨어요. 자, 우리 심규환님 일과 삶의 만족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가스공사처럼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금요일에 이제 3시 반에 퇴근하는 그런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가 6시 정각이 되면 또 꺼지는 이런 PC 와. 오프제까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삶과 일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비중 큰가요? 50대 50은 될 수가 없잖아요. 만족도를 네, 따지자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네.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 욕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 네, 일이 70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라이브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볼게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리 조소환님. 자, 지금 생활 어떠세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에 이제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주변 인프라를 누리시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BIFC라는 금융 단지에 이제 회사가 입주를 해 있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직군들을 만나볼 경험도 있고 주변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혁신도시 하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타지에서 오셨을 때 집 문제인데요. 맞아요. 근데 저희 공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연고가 부산이 아닌 분들에 한해서 사택 및 합숙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비만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에 대한 그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어서 저희가 혁신도시의 이점을 잘 누리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100%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럼 부산 분이세요?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어서 이제 네. 사택의 뭐 그런 아. 복지는 누리지 못하지만 저 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이제 10분 거리에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도로에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출퇴근 시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막 이렇거든요. 이번처럼 막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는 뭐 왕복 5시간까지 서울에서 서울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 많은데 가장 큰 메리트가 출근 시간이 10분. 제가 본사에 와. 근무할 땐 10분이었는데 지금은 네. 지사 발령이 났는데 네. 지사 발령도 30분 내외로 출근이 가능해서 와, 이 정도면 뭐 꿀잠. 어쩐지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이셨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우리 진주로 가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박진호님, 우리 혁신도시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단 진주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처음에 갈 때 진주를 처음 가보는 거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가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사택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앞에 좀 인프라가 많이 있고 영화관 뭐 또 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어서 나름 심심하지 않게 보낸 것 같고 또 저희도 사택 타지에서 오면 당연히 제공되고 근데 대신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 근무제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6시까지 근무하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살짝.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이런 대신에 좀 휴가 쓰는 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1시, 2시 이렇게 되면 다들 휴가 쓰고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 게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 100일이 채 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캐리어 푸셨어요? 아직 다 못 풀었습니다. 언제 푸실 겁니까? 네. 제가 다음 달 2월 달에 네. 그 정규직 임용식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그때 하면 기념으로 좀 다 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가장 궁금해 정말 갓사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눈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겁도 조금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또 이 선배님들 뵈면서 또 그 사이에 또 기관 또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들을 막 담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주를 처음 가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좀 적응할 때 솔직히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단 물어볼 사람이 회사 부서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간단한 것부터 혹시 진주 맛집 혹시 어떤 거 있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옆에 뭐 갈만한 곳 이런 거 했더니 생각보다 진주 근처에 그 진주성이라고 약간 그 갈만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가 뭐 야경도 좋고 또
또 그 축제도 지역 축제도 많이 해서 또 밤에 가기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데 곧 좋은 사람 생기면 같이 가서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분께서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최근에 입사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인 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자, 5분에게 대해 더더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채용 정보 박람회다 보니까 그럼 이제 듣다 보니 그래, 나는 지금 나주로 가야겠어. 나 진주 가고 싶다. 마음은 드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가시기까지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또 이 앞에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 작성해 주셨던 합격수기를 제가 꼼꼼히 읽으면서 여러분께 질문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우리 혁신도시 강원 원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손예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그 취업 성공 노하우 전에 이제 제가 계속 네. 첫 그거다 보니 스타트다 보니까 제가 또 아까 너무 원주시 소개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제 원주시랑 추가로? 신평원도 유연근무도 있고요.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소금산 출렁다리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맛집도 많고 네, 그래서 원주로 많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또 뭐 저희 기관 비롯해서 건보라든지 관광공사 또 뭐 있지? 되게 많아요. 한 10개 좀 넘게 공공기관들이 네. 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미혼 남녀 뭐 매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와. 이것도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취업 노하우 3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저희 신평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전 기관을 다 준비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그 기관에 대해서 좀 기관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재사항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정말 고맙게도 이제 제 친구가 그 신평원에 다니고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너네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때 당시 저는 18년도 입사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 기관이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진료를 받고 이제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진료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의료가 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 요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건보 재정을 쓰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좀 청렴하게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 과제로 하고 있어서 그 청렴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키 컨셉으로 잡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걸 좀 정확하게 아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면접에 조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제 꼬리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얘기했을 때 뭐 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필수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면, 그거를 이제 면접관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그 면접관님들 중에서도 저희 기관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쟤는 잘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자면 어떤 동양이든 이런 공부를 할 때 좀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요건 철지난 말이긴 한데 중꺾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좀 심지를 굳게 하시고 필기부터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정말 빠르게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가시는 분들께서 그래, 내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가려면 청렴을 준비하고 가자. 자, 이런 꿀 정보를 지금 많이 해주셨고요. 자, 3가지 지금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 3가지를 완벽하게 다 하기란
사실상 어렵거든요.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준비하시는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공준모 사이트를 진짜 많이 이용을 했고 거기서 네. 이제 저랑 비슷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비슷한 스펙인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준비했는지를 좀 많이 해서 자격증은 좀 대부분 다 갖췄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서류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필기도 왜냐면 웬만하면 다 스터디도 한 3개 정도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해서 그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진짜 너무 떨릴 만큼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그리고 말을 네, 하면 긴장할 때 머리를 엄청 많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습관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면서 엄청 흔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학원의 힘을 빌렸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 그냥 학원 가서 제가 1대1로 코칭 받으면서 지금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나쁜 습관이 있고 꼬리 질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기 취약점을 잘 알고 서류든 면접이든 필기든 다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자기 취약점을 잘 알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면접에서 우리가 아쉽게 탈락을 했을 때도 다시 정말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방향성을 좀 잘못 잡는데 나의 취약점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준비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혁신도시 대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우리 박지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느림보 늦깎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제가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셨거든요. 근데 스스로 늦깎이 취업 준비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30대 중반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만 35에 입사를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고시 준비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학교, 학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토익 점수 750점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서 필기를 볼 수 있었고 그 필기를 통과해서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 그러면 계속 뭔가 한국가스공사를 위해서 도전을 하다가 실패라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제 두 제- 번째 꿈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원하던 꿈을 이루어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업무들이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저는 회계 직무거든요. 네. 회계 직무다 보니까 저는 또 아프리카 사업부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비를 집행한다든지 회계 또는 세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회계 직렬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다트라고 아시죠? 그쪽에서 이제 주석을 달잖아요. 실제 주석을 작성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작성 업무까지 이렇게 실제로 그 실무와 제가 원했던 업무랑 동떨어지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필기 전형 그 채용 과정이 좀 타 기관과 좀 다른 점이 좀 있죠. 네, 저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먼저 적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일단 서류로 이제 적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토익 어학 점수만 있으면 이제 필기를 보게 되고 필기를 합격한 인원들에 대해서 자소서를 적게 됩니다. 그게 아주 좀 부담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필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소서까지 적으라고 이건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없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필기가 합격이 된 후에 자소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네, 맞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 면접까지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최종 관문 면접했을 때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두 가지 전형으로 있습니다. 인성 면접이랑 직무 PT 면접이 있는데 저는 직무 PT 면접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무 면접이라는 게 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인성 면접은 제가 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직무 PT 면접에 좀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박람회 하시면서 상담부서에서 좀 상담도 좀 많이 해주셨나요? 네, 아주 많이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질문을 또 여러분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변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였던 취업 성공 스토리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혁신도시 나주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심기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인데요. 대졸공채로 입사한 휴학생 신입사원입니다라고 합격 수기에도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제 블라인드면 사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지 않나요? 네. 저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전체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블라인드 전형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휴학 중에 한국전력공사 대졸공채 합격해가지고요. 저는 지금 4년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남들보다 일찍 입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히 근무하자는 마인드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심기현님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도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 활용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또 군대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자, 군대가 기회다.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복무를 했을 때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나 뭐 PMP나 뭐 그런 태블릿 PC도 반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취득하실 수 있는 한국사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자격증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이제 전역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시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저희 대졸공채가 대졸 수준 공개 채용입니다.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휴학생이거나 재학생 또 고졸 신분이거나 뭐 초대졸이신 분들도 이제 그 대졸 수준 공개 채용의 전형만 통과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대졸을 하신 분들과 동일한 연봉과 처우로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와, 네, 너무나 좋네요. 자, 우리 군대인 분들께도 꿀팁도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부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서환님. 자, 정말 많은 요즘에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한 번에 붙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불안함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에서 나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입사 준비 시기였습니다. 라고 합격수기에 적어도 제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때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수능이라는 엄청 큰 시험도 치고 그렇게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정해진 목표가 대학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못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이게 언제 끝나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불안감을 떨치는 거는 사실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안감이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오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취업 준비 기간이 뭐 2년을 넘어간다든지 혹은 3년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의 필기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더 증진되기보다는 정체되거나 네. 혹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내에 빨리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야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취업 준비 과정이 짧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안에 승부를 걸자. 그리고 힘든 시기에는 그냥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정말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용기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라는 말보다는 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금융 공공기관들이 필기 전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사 논술, 금융 논술 과정 준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합격하신 노하우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필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시사까지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간 소요도 많이 들고 내용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적인 취업 준비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경제 일간지를 읽는 게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투자하면
그날 일어났던 일은 사실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보고서를 매일 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공 홍보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신문으로도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을 했을 때 이제 해당 공공기관의 뭐 보고서라든지 뭐 기사를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기관을 정말 분해하고 해석하고 정말 이렇게 노력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간입니다. 우리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박진호님, 이제 3개월 차이시다 보니까 최근에 입사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지역 인재 전형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들어오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말하려면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하는데 저는 딱히 그때 진로도 정하지는 못했고 딱히 그런 동기가 없더라고요. 뭐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제 삶이 많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지방대 진학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나오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대학에서 뭘 했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대학이 어디냐 출신 대학을 물어봐서 저를 좀 평가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좌절감도 많이 느꼈고 좀 회의감이 좀 들 때쯤에 제가 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제도라고 알게 됐는데 좀 출신 학교에 상관없이 지역에 진짜 역량이 좋은 그런 인재들을 뽑는다는 취지가 제 마음을 울린 것 같아서 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제도에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사실 누구나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또 본인의 어떤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제도 말씀하신 네. 그 제도는 사실 그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제가 노력한 건 없고 그냥 주소지를 이전 안 하고 잘 있었던 게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인재를 활용했다는 그 기회를 찾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노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초중고 대학을 나왔는지보다는 우리가 사실 그 어떤 목표도 내가 어느 기관이나 기업을 취업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일 텐데 사실 이렇게 정말 왼쪽 가슴에 멋지게 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딱 이렇게 이름표를 걸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입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요. 취업 멘토의 활동을 실제로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취준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사실 취업 멘토를 하고 싶다는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나왔던 대학교에는 과에 공공기관에 입사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 얻을 때도 별로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동기들도 공공기관 준비하기보다는 다른 사기업에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저 혼자 정보도 못 얻고 같이 공부할 사람도 없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좀 제 후배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진로에 대해서 망설이는 거 없이 그냥 준비하는 거 할 수 있게 제가 좀 팁 같은 거나 아니면 제 사례를 말하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말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진정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러한 어떤 뭐 Q&A라든지 또 이런 질문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멘토로 모시기 위해서.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있는데 저는 근데 지금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네. 그 공기업 그 취업 준비 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가면 뭐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저는 땡땡 기업 준비하는데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면 거기 현직자가 저 말고도 또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또 답해주거든요. 또 현직자분들 많으셔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도 질문 많이 하시면 바로바로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 통해서 질문하시면 꼭 답변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 성공 스토리 좀 함께 들어오셨고 더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까 오픈 채팅이라든지 또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혁신도시로 짠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의 조건은 이라는 리서치에 첫 번째가 연봉이다. 두 번째 워라밸 보장, 세 번째는 좋은 회사 분위기, 네 번째 좋은 동료, 사수, 마지막 복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실제로 이 리서치를 해보니 희망 취업 조건 리서치 자료 2024년도 결과에 따르면요, 연봉 무려 39%였고요. 기관을 선택하는 조건에 있어서 두 번째,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워라밸 보장이 21%였고 3위가 좋은 분위기, 그 다음이 좋은 동료 사수, 마지막이 복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해요. 5분께서도 내가 희망하는 그 기관, 뭐 직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어떠한 그 조건을 지금 최대로 충족시켜주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연봉, 워라밸 보장, 좋은 분위기, 동료 사수, 복지. 자, 저기 우리 끝에부터 한번 답변해 주실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자, 1번 연봉, 2번 워라밸 보장, 좋은 분위기, 좋은 동료, 사수, 복지. 이 5가지 중에 현재 실제로 가장 내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솔직하게. 네. 지금도 이렇게 면접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입사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장 잘 되는 거는 네.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 네. 네. 원래 실제로 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좀 만족도가 높으세요? 실제로 좀 저희 부서의 분들이 좀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같이 여가 활동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뭐 활동적이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왔다 보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래서 끝나고 뭐 사택 가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부서분들이 아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해서 저는 오히려 좋고 또 일도 오히려 뭐 야, 일 별로 없으면 그냥 휴가 쓰고 빨리 가 이렇게 장려도 해주고 네, 그래서 좀 워라밸이 조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출퇴근 후에의 생활도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세요? 사실 네. 출근하고 나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느끼긴 하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일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나름 이렇게 바쁘게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그때 일 배우고 열심히 하면 또 퇴근 후에는 또 뭐 즐거운 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3개월 차시잖아요. 이제 먼저 경험을 하셨었던 걸 좀 되살려 보자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일이 조금 더 좀 쉬워지시든가요? 편안해지시든가요? 지금 3개월 차라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일이. 네, 몇 개월 차쯤 됐을 때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셨어요? 한 바퀴만 돌고 나면 1년만 돌고 나면 아주 네. 편안해질 겁니다. 네, 이제 9개월 남으셨네요. 그죠? 9개월만 참으시면은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드렸던 연봉, 워라밸 보장, 좋은 분위기, 좋은 동료, 사수, 복지. 자, 내가 희망하는 어떤 기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솔직하게 만족도 높으세요? 이제 입사 전에는 저는 당연히 연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인데,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공공기관 간의 연봉 차이가 나긴 나지만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동료와 주변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게 전제가 되면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동료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워라밸 보장도 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동료 선배들이랑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스포츠도 같이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협조할 때도 서로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다 기반이 됐던 게 아마 좋은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연봉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동료로 약간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연봉이 첫순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의 바람이실 거고요. 동료분들과의 어떤 이런 행복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본인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실 이렇게 거리상도 그렇고 이런 동료 간의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좀 안 좋았을 거라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서 동료들과의 사이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혁신 도시라서 음. 동료들이 사실 혁신 도시라서 더 좋은 동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 회사에 그냥 동료들이 그냥 단순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 복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사택 제공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도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주변인들한테 이게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대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모든 것에서 좀 이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얼굴에 지금 보여집니다. 나 행복해.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워라밸 생활을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연근무제도 잘 정착이 네. 되어 있고 또 제 같이 근무하는 부서원 분들께서도 네, 휴가 사용이나 그런 반차 같은 것도 장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워라밸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네, 좀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문화생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전력 포함해서 한전 KDN이랑 한전 KPS 그리고 전력거래소 같은 16개 공공기관들이 같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무자분들이랑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연합 동아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주시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빛가람 호수공원이라던가 빛가람 전망대 같은 그런 조경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끝나고 나서 좀 그런 지친 마음이나 몸을 좀 달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지금 본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럼 지사에서도 좀 근무를 하신 적이 좀 있으세요? 네, 제 첫 발령지는 이제 경북 지역본부 직할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네. 안동시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본사로 이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근무하시거나 생활 어떤 지역이 조금 지금 변화가 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저 그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없으세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전입을 가게 되면 이제 먼저 그 지역에 이제 입사하신 선배님들이랑 멘토링을 또 이렇게 주선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이제 그 지역 맛집이라든가 뭐 카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유대감도 형성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그런 정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5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지역에 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가? 주말 부부를 해야 하나? 나의 연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거는 나만의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으니 여러분들은 준비만 잘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사실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살던 지역 혹은 살지 않았던 지역에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의 지금 미래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저희가 속하는 가스공사가 위치한 곳은 대구이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정주 요건이나 지역 사회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전혀 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요. 저희 한국가스공사만의 큰 장점이라면 본사 기준으로 체육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체육동이 따로 있어서 점심 시간에도 필라테스랑 요가를 배울 수가 있고 네. 출근 전에는 또 테니스 레슨 뭐 이런 레슨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회사 내뿐만 아니라 저희 대구에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 같은 그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들과 함께 체육 활동도 하는 동아리 활동도 있고 심지어 이제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와, 아주 좋은 것 기가 같습니다. 네, 그 환승연애나 뭐 솔로죽 이런 거 나갈 일이 없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쏠깃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활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내가 살던 지역과 혁신도시가 지금 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근무하시는 지금 생활을 해보시니 나중에 은퇴 후에도 난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어떤 생각하세요? 솔직한 답변 좀 궁금해요. 예. 아, 네, 원주가 진짜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굉장히 싸서 근데 사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엄마와의 애착, 부모님과의 애착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해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본가에 내려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통편이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서 원주까지 뭐 교통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위쪽에서.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수도권이랑 또 굉장히 가까워서 나중에 자녀 양육할 때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제 계획은 저는 정착할 마음은 있어요. 네, 아, 이미 네. 지금도 저는 이제 되게 장거리 연애를 한 4년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결혼을 해서 원주에 자리를 아예 잡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직원분들이 원주에서 많이 정착을 하고 계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희는 한 25년도에 좀 물량이 많이 풀린대요 원주에. 그래서 와, 그때 기회네요. 매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네. 저는 원주에 정착하고 싶은데 딱 하나 진짜 너무 아쉬운 것은 네. 여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으시네요. 그죠? 예. 제가 계시요 저는 그 창원에서 잠깐 근무를 또 한 적이 있어서 NC 다이노스 팬인데 야구장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실 1시간 네. 반 거리, 대구도 한 2시간 거리 해서 뭐 대전도 가깝고 해서 원정 경기도 자주 보러 가고 있고 창원도 한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홈 경기도 보고 해서 그거 하나 딱 아쉬운 거. 네. 네. 근데 이제 농구가 있어요. 농구 DB, DB 원주 DB인가? 요즘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 좀 누릴 수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것까지 만약에 해결이 되면 정말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9점이었어요. 9점이셨구나. 그것까지 하면 10점이었는데 야구 네, 때문에 야구단을 2점. 네. 하나.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근데 호흡하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만 들어도 정말 이분은 원주의 진심이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은퇴 후에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에 뼈를 묻고 싶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분께서 일과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공공기관 또 입사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공공기관 그 혁신도시에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 이 앞에 많으신데요. 자, 질문 한 분께만 좀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5분께 꼭 일과 관련되지 않아도 혁신도시에 좀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분 중에 한 분께서 자, 혁신도시에 지금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금요일 2시에 퇴근해서 수도권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KTX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와우. 편도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으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직주근접이 아주 편리하고 또 휴가 같은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해외 사업 본부에 있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이제 출장도 많이 가게 되고 이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 유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파견 같은 지원 업무들도 하고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도시 너무 살만한 도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와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도시로 오세요 막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시의 매력적인 모습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부여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나도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그 일을 하고 싶다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좋은 스펙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감은 준비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 완벽한 준비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곳에서 날개를 피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